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접대 의혹 사실 아니야. 사실 무근이다. 라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무 배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일단 부인하고 나섰어요. 계속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또 특이한 게 공보를 통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예.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윤석열 씨 예. 그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딱 이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재판 진행하기에 앞서 내가 미리 말하겠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고 있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신뢰가 떨어질 것 때문에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개인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나에게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재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 뒷조사를 하고 계속적인 외부 공격을 하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근데 말처럼 삼겹살과 소주는 사준 사람이 없겠죠. 다른 걸 사주는 모양이니까. 그쵸, 그거 사줘봤자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어요. 소주에 뭐 삼겹살, 소맥.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사실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 거예요?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됐던 14일 날 청문회 당일 날 예, 그렇죠. 공보관 통해서 말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 한 지났잖아요. 한 예. 6일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이 타임에 얘기해야 할 만한 뭐 그것도 재판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모습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원래 이런 관련된 의혹이 딱 불거지게 되면 사법부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렇죠. 그 의혹을 부추기는 경우에 이제 뭐 법적으로 좀 제재를 대응하겠다. 하겠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조용하다가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이지 그렇네요.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맨 처음에 아니 갑자기 왜 70년 만에 일 단위가 시간 단위로 바뀌었지? 예.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 왜 윤석열만 저렇게 특혜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통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직위원이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직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예. 이 사람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은 정확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지만 재판 거래나 뇌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제기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자기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자기는 룸사랑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삼겹살만 얻어먹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룸사랑 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삼겹살 소주조차도 사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먹긴 거죠.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룸사롱을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룸사롱을 한 번도 갔다는 얘기가 들리면 본인 그만둘 거예요? 재판 중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보니까 이건 직위원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 개인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직위원 개인이 아닌 어떤 라인에서 결정을 했을 것 같고 그 결정을 오늘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건 거 예.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곧 있을 그러니까 26일 날 있을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위원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으로 원래 그 직위원에 대해서 직무를 뭐 배제할지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했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로는 오히려 이걸 정치권에서 띄운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사진이 있다, 뭐 또는 CCTV도 확보했다, 심지어 녹취록까지 좀 나오는 모양인데 이걸 결국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확인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직위원 부장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법원 행정처에서 매우 놀랬고 물론 뭐 사실 매우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그동안 퍼져 알고 있었기 있었다는 얘기가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그 청문회장에서 그 의원들로부터 그런 식으로 들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놀랬겠죠. 놀란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태도가 중앙법원에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나온 입장이 그냥 아직은 모르겠다. 니네들이 말하는 거 너무 애매하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우리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직위원 부장의 개인적인 입장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윤리감사 지금 착수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사람들 내지는 법원 사람들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민주당한테 말린다. 민주당이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한다. 우리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괜히 법관회의도 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한테 기만 살려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어요. 그러면서 26일 날 법관회의도 좀 반대쪽으로 오히려 민주당 용을 좀 공격하는 쪽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리고 물론 이제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역공을 펼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이 직위원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여기서 좀 이걸 좀 막아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런 것들을 지르고 공개하고 그랬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선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기존의 재판은 다 놨던 거고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의 재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6월 3일 지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될 상황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지기현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민주당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해서 내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들쑤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복수의 제보자도 등장을 하면서 이미 많은 증거 자료들은 모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직위원의 그 의혹들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 법관들 사이에서 이 양적인 요소는 직위원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권위를 지키겠다는 말이 무슨 의중을 담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의 권위는 양심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렇죠.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발언을 하게 되면 발언을 들어보면 판사는 특수한 계급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한테 봉사한다라고 헌법에 그렇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 그래, 그걸 제대로 했어. 라고 하면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면 윤리감찰실에서 여기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윤리감찰실에서 이걸 사실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재판 현장에서 모든 카메라가 들이대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고민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이 눈사람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구영식 기자가 쓴 책에 의하면 그때 이제 검사에 대한 스펀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거기 이제 판사들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본인이 룸사롱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본인은 또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 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4월 5일, 6일, 7일 날 사인이 많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조희대 대법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김충식 씨, 그다음에 정상영 전 검찰총장 이 사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이게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고 이것이 직위원 판사와 결합된다면 이건 시대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 사람들은 참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판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도 그 논란을 부추기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위원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직위원의 술접대 의혹은 한 사람만 엮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자, 아무튼 직위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저희 토론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올리브님 이하 여러분들이 법원 기자들도 직위원 도와준다고 했대요. 이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세요. 아니 법원 기자들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그 프로그램의 채널에서 이제 이 직위원 부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종류의 댓글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가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건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은 한 20-30년 전까지는 정말 변호사들하고 친하게 술 먹고 다니고 술값을 변호사들한테 내라 그러고 그냥 저녁에 집에 가기 싫으면 전화해가지고 오늘 술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고 술 접대도 받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20-30년 전에는. 예, 예.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고 법조 비리가 터지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3번 정도 이제 걸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정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 중간쯤에 한 10년 전쯤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이 다이렉트로 연락하거나 막 함부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네네. 이렇게 법원에서 이게 공문이 돌았고 그래서 실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찐친 아니면은 그냥 대강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접근권이 더 떨어지게 마련되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오히려 이제 사람들하고 술 잘 마시고 놀러 다닐 때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냥 가서 술을 마시면 그냥 가면 돼요. 돈을 안 내고. 그러면 그 마담이 원래 이제 그 스폰을 하기로 했던 사람에게 뭐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셔가지고 드셨습니다 하고 가면은 결제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영수증을 있었어요. 달아놓고 그냥.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업소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왔다고 사진도 찍고 업소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예. 증거도 남겨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거의 없어졌고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판사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상냥하고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특히 이제 그런 판사들한테 얘기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사든 뭐 판사든 이런 기자들하고 어울리는 걸 조금 꺼려하고 또 내지는 변호사들하고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면 결국 소스나 이런 거를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기현 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고마운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도 사실은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죠. 한동훈은 그쵸. 술은 안 먹지만 자료는 잘 준 사람이었거든요. 뭐 출입처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쁨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기현도. 그래서 뭐 밤의 공보관이라는 얘기가 이제 별명이 있다는 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기현은 예. 오히려 술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더 좋게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기현 부장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도는 거예요. 요즘에 지기현 부장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지기현 부장은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이고 순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뭐 특별히 나쁘게 뭘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자꾸 지기현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뜻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변명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주로 기자들 거예요.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늘어나죠.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료 판사들도 물론 이제 자기한테 똥물 튀길까봐 말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판사들 입장에선 자기한테 똥물 튈까봐가 걱정인 것 같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기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화나게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 공무원의 신분적인 헌법적 규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화나 있습니까? 화난 이유가 네. 뭡니까? 지기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특혜를 베풀면서 그것을 인권으로 포장해주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태를 갖다 호도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들은 왜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저런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갑자기 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기현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일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저널리즘인가요? 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예를 들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 너무 짜증나요 그런 거. 결국 뭐 채팅창에서도 나왔지만 그 범죄자 카르텔의 자기 보호를 위한 언론 그렇죠, 플레이로 그렇죠.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거 말이 정확합니다. 예. 범죄자 카르텔의 자기 보호를 위한 언론 플레이 너무 예,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때론 누군가한테는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접대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악인이 따로 없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